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소식통과 중국 전문가들 인용해 여러 서방 정보기관들이 중국의 타이완 군사 침공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정보기관들을 인용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인 2026년 11월 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빌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이 무력 개입할 것으로 봤습니다. 트럼프는 타이완에 대처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시작하면서 특히 민간 여객선을 군사 목적으로 현대화하고 2026년 말까지 7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트는 또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군사화되고 있는 타이완의 주 스웨덴 대표 클레멘트 구루 일성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이 매년 커지고 있고 베이징이 타이완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따라서 클레멘트 구는 위협의 규모를 고려할 때 타이완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긴장이 베이징의 공격성이 커짐에 따라 야기된 것이지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하려 하기 때문에 야기된 게 아니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분리주의로 간주합니다. 사실 타이완인들은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서방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로에 위치한 중국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종의 불침 항모로 베이징을 겨누는 총을 꿈꾸고 있습니다. 빌트는 시진핑이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중국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를 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은 물론 타이완과의 평화로운 통합을 원한다고도 했습니다. 타이완에는 많은 중국 친화적인 계층이 있는데 특히 한때 공산당의 숙적이었던 국민당 유권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그의 측근은 미국이 타이베이에서 그들의 꼭두각시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선물, 즉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 알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빌트는 미국이 먼저 기술적으로 진보된 타이완의 내장을 제거한 다음 중국과의 갈등을 스스로 초래해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 되면 베이징은 타이완의 불씨를 손에 쥐게 되고 결국 가장 가혹한 제재에 노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세계적 팽창을 막고 경제적으로도 역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에 대해 완전한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트지가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트럼프가 독일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독일이 골탕을 먹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 너도 골치 좀 아파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역시 트럼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지목한 중국의 타이완 문제 해결 기한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026년 10월에서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타이완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임기가 2028년까지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면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 편안하게 다음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이완이 나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최종 결전을 미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을 빌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작전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수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군국주의적인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이 시작된 일본의 류큐 열도는 중국 원정군을 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약 반세기 동안 일본의 일부였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가능한 분쟁에는 러시아도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8년 2월 23일 소련 붉은 군대 날에 중국 폭격기로 위장한 소련 폭격기들이 타이완 타이베이의 송산 일본군 비행장을 파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빌트지는 중국에도 명백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매체는 10월 말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 펑칭언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펑칭언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절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중국의 타이완 점령 준비에 대해 입수한 정보가 조작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시행한 중국 군 지도부 개편에서 이미 자기 편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부 안에서 시진핑 반대파는 없습니다. 짱 여우샤도 굳건한 시진핑의 충복입니다. 짱 여우샤는 시진핑과 사실상 동양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친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실각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그 사람들은 공산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짱 여우샤가 시진핑을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시진핑이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에이펙을 참석하고 여러 공개 무대에 나올 수 있는지 사고방식 자체가 황당합니다. 중국은 자유가 없어 망한다느니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뻔한 얘기도 떠드는데 그 빛이 언제 어둠을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일도 요즘 군국주의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략에 대비한다면서 징병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타이완 침공설에 불을 지피는 것도 독일 국민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차원입니다. 한편 유럽과 독일은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합니다. 값싼 소비재, 컴퓨터, 전자장비, 기타 산업재, 그리고 히토류 금속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스탠스가 미친 것입니다. 중국의 원료와 시장을 달라고 통사장하면서 다른 레벨에서는 베이징과 디커플링 한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빌트지의 보도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독일로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좀 무리지만 유럽연합의 정책은 유럽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 중기적으로 유럽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만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라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러시아에서 타이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가 타이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빌트가 이 기사를 쓴 시점도 묘합니다. 유럽은 나토를 동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타이완을 인태 안보구도의 반중 전선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전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은 베를린의 유럽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총통 신분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일 정치인들과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참석했습니다. 타이완과 우크라이나가 같은 편에 서서 중국, 러시아에 맞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잉원은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에 하나 득이 되지 않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는 부총통 샤오비킴을 비밀리에 벨기에 브라셀에 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의 The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중국 대응 국제초당파 의원연맹에 파견한 것입니다. 아이팩의 물주는 트럼프의 정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민진당의 차이잉원, 라이칭더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의 줄을 섰습니다. 2023년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아이팩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과 미국 NED, 타이완 민주기금회가 돈을 대는 기구입니다. 국제 반중 의원 친목회입니다. 라이칭더 정부는 부총통 샤오비킴의 브라셀 방문은 외교적 돌파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샤오비킴을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투사라고 환영하는 유럽 국가들은 모두
타이완과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결국 중국의 반발만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이 타이완 독립분자를 불러 양안 간의 긴장을 조성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이펙은 그저 인권 등을 내세워 반중 슬로건을 외치는 기구입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외교 무대도 아닙니다. 타이완 내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트러블 메이커 노릇만 하고 있으며 뭐하러 유럽까지 돈을 써가며 중국을 자극하느냐는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 유사 문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까지 볼 필요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레임덕입니다. 미국은 구석구석 안 망가진 데가 없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미국의 100년을 망쳐먹었습니다. 또 로우존도 진마당에 유럽이 나토를 인폐지역으로 확장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도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나토나 유럽연합도 이미 망하는 것으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중국도 조금 기다리면 타이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 복속은 이미 시간 문제로 길어봐야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